자, 안녕하세요. 예, 김선상 파트너입니다. 자,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제 뭐 5월은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. 이게 상반기에 여러분들 뭐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스러웠어요. 근데 제가 이제 4월 중반부터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자신감을 갖자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했고,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은 다음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내려오더라도 그 유지하는 그 저점을 붕괴를 안 시키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죠.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폭락하고 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, 또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불안감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지만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.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요. 언제 고점을 치냐면 그 반대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감이 이제 완전히 없어가지고 이제 막 목표가를 상향하고 뭐 잠입 전망을 막 내고,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고점을 쳐요.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죠.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내수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, 또 계엄 이후에 경기 부진에다가 거기다 수출 타격, 그다음 이제 관세 폭탄 맞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뭐 그다지 썩 좋은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이슈, 그다음 이제 역성장이 나왔죠. 이게 몇 년 만에 미국이 이제 역성장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주가는 항상 걱정과 불안을 타고 올라갑니다. 언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좀 걱정을 덜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도 상향하고 뭐 그러면서 또 주가 더 올라가고. 그런데 그럴 때 뒤통수를 치고 항상 고점을 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불안하고 걱정 그런 상황,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잡을 수 있다.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건데,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문제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알단 말이에요. 벌써 한 달 넘도록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. 그다음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도 뭐 이제 지금 미중 간의 이제 힘겨루기인데, 근데 그게 특별한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뭔가 이슈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슈거리가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파동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.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저거잖아요. 6월 3일 대선. 그러니까 오늘 5월 2일인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의 이벤트에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순환하거든요. 뭐 지금은 지지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잖아요.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대시세를 내고, 그다음 또 이번 주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됐죠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, 이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슈를 타는 종목들은 지지도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은, 곤두박질 치면 이제 그 종목들 관련주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낸 거나 정책주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겠지만 아마 그러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뭐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폭락이 좀 나왔긴 하지만 여전히 지지도는 높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또 나왔죠.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죠. 이제 대선 출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이 또 엮여서 움직이고, 또 이제 뭔가 또 공약을 내시겠죠. 뭐 어떤 부분에서 또 공약사항을 내겠죠. 그럼 거기에 이제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또 엮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당 쪽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지도가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라든지, 근데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지지도가 높고 여론조사가 높은 쪽에 그 편승을 한단 말이에요, 테마주들이. 그래서 정책이나 정치 테마주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. 지지도가 가장 높은 쪽에 핵심적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공약이나 정책들, 그런 것들이 세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5월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좋고요. 그다음 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1분기가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들도 사실 담아도 돼요. 근데 폭발력은 아무래도
이슈가 요즘은 없으면 폭발력이 잘 안 나와요.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급등이 세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도 아마 기관들이 이제 상반기에 수익률 게임을 하려면 뭐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좋게 나오는 것들, 예, 실적이 또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들,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도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투자는 실적 개선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것들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고, 단기는 무조건 이슈예요. 개별 종목에서 이슈가 없으면 요즘 폭발적인 시세가 잘 안 납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대선 앞두기 때문에 정치적인, 정책적인 그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또 매매나 투자 포인트 잡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제 5월 달이 제 생각에는 기회라고 봅니다.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이달은 좀 더 자신감 갖고 조정 시에 조정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정 나올 때 적극적인 배팅을 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 실적주를 잡던 아니면 정책주를 잡던 조정 시에 적극적 배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전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자, 또 5월달 화이팅들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